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역수관계식 배웠죠? 자, 역수관계식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6개의 동그라미를 기억해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단원 11페이지 하고 있다. 자, 3번이에요. 3번.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생님, 상반 방정식이 뭔데요? 상반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자, 지금부터 여기에 첫 줄에 상반 방정식의 뜻을 적어 놓을 겁니다.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이런 걸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수가 대칭 이룬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위로 화살표 빼서 부호는 달라도 된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부호는 달라도 된다. 부호는 달라도 된다. 자, 그러면 상반 방정식은 앞으로 인수분해에서도 한번 보게 될 거고 고차 방정식에서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풀이 방법을 요 아랫줄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녀석의 개수가 1 맞습니까? 맞죠? 요런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요. 즉, 뭐로 나누라는 얘기야? 이 좌변과 우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예요? 차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x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x로 모두 나눠버리면 x-3 플러스 x분의 1은 0이다라는 이런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뭔데?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다라고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우리 이거 뭔데? 이 녀석과 관련된 식은 사실 무슨 문제야? 역수 관계식 문제였지. 맞아? x와 x분의 1은 역수니까 상반 방정식 문제는 종종 역수 방정식 문제로 바뀔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개수가 대칭을 이룰 때 부호는 달라도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식이 나왔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가운데 항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숫자는 똑같이 1. 그런데 부호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네? 요거는 괜찮다예요. 왜? 얘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눠버리게 되면 x-3 마이너스 x분의 1은 0. 즉, 어떤 식으로 바뀐다? x-x분의 1은 3이라는 역수관계식 문제의 유형이네? 역수관계식으로 바뀐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너희들 문제집에 보면 이와 같이 상반 방정식 주고 역수관계식으로 바꿔서 풀이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어. 연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을 드디어 배워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파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를 배워야 되는데 이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요 3가지는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가 오직 제대로 못 배운 파트는 뭐다? 나눗셈과 관련된 파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눗셈과 관련된 파트에서 앞으로 뭘 배울 거다? 3가지 시작!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웃겼어요. 네, 그치? 손가락이 좀 민망했어. 예,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우선 제일 무식하고요. 제일 길다랗고 개념학적으로 가장 쉬운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3x-5x의 제곱 플러스 6x의 세제곱을 마이너스 3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배우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림차순으로 모두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섞여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자, 그 후에 문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기억하십시오.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을 풀이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약간 연필심을 덜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럼 너희들은 무식하게 다 써서 푸는 방법 배울래? 연필심 약간 덜 사용해서 푸는 방법 배울래? 예, 연필심 덜 사용해서 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풀이하냐? 개수만 써서 나눗셈을 하셔야 돼요. 자, 너희들이 선생님이 준 문제집을 보게 되면 2가지 답안을 보게 될 거야. 무식하게 다 써서 푸는 거하고 개수만 써서 푸는 거.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갈 건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푼다? 개수를 이용해서 풀 거야. 자, 개수만 써서 나눗셈을 하는데 주의점은 뭐냐? 없는 항은 반드시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예요. 자, 그래서 2개의 나눗셈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x 나누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지. 자, 개수만 써서 나눗셈을 한다라는 얘기는 세로셈을 할 겁니다. 쓸 때 반드시 선생님 같은 습관을 들여야 돼. 예를 읽으면서 6x의 세제곱이라고 읽으면 안 돼. 어떻게 했냐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3차, 2차, 1차, 상수? 없네? 없는 항은 반드시 뭘 쓴다? 0을 쓴다라고 했죠. 자, 위에 있는 식도 2차, 1차, 상수라고 이렇게 개수만 써서 썼어요. 자, 요 식의 특징은 뭐냐? 여기에 세 자리가 오죠. 맞아? 그러면 여기에도 세 자리 바로 위쪽부터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데 무슨 숫자 볼 건데요? 자, 2번째, 3번째 항은 볼 필요 없고 오직 첫 번째 숫자만 봅니다. 2하고 6이죠? 2에다가 몇을 곱해야 6이 되겠습니까? 3. 그러면 3이라고 쓰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3을 곱해주는 겁니다. 2, 3은 6.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마이너스 9. 1 곱하기 3은 3 써줘요. 그리고 어떻게 빼면 되겠지? 뺐더니 천지항 쫙 사라지고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9 하면 4. 3 빼기 3 하면 0 나오네요. 4, 0, 0. 자, 이제 그 다음 자리, 이 자리에 무슨 숫자를 넣으면 되겠어? 세 줄 맨 뒤에 오는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요? 2가 되는 거예요. 2, 2는 4.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 1 곱하기 2는 2. 그래서 또 빼주면 6과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답을 어떻게 쓰냐? 얘를 보고는 얘가 상수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니까 1차고 얘는 상수항이죠? 3x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몫을 써주는 거야.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요 아래쪽에서부터 상수 1차, 2차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겠다? 6x-2가 되겠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자, 됐지? 그러면 선생님 무식하게 푸는 방법 우리 처음 수학 배우니까 한 번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쟤는요 다 써주는 겁니다.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x에다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해야 돼 라고 이제 적었어요. 자, 요 식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요 세 줄이면 세 줄 맞춤 맨 위에서부터 썼지. 얘는 그냥 맨 앞에부터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냥 맨 앞부분부터 채워. 여기에다 몇을 곱해야지 6x의 세제곱이 되겠어? 예, 3x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 곱해서 써주면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3x 되네요. 빼줍니다. 4x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네. 여기 또 뭘 써주면 되겠어? 얘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2를 쓰면 되겠죠.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빼주니까 6x 마이너스 2구나. 뭐가 나머지가 나왔네 라고 이렇게 쓰는 거. 너희들은 어떤 게 편해? 제가 편해요? 얘가 편해요? 얘가 더 빠르긴 한데 주의하죠. 얘는 주의하셔야 돼요. 뭐를? 없는 항을 0을 쓴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식을 가지고 A는 BQ 플러스 R꼴로 바꿀 거예요. 자, A는 BQ 플러스 R꼴이라고 할 때 얘는 뭐냐면 이런 뜻이야.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Q가 됐고 나머지는 R이야 라는 얘기야. 그럼 식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x라는 식을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은 3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6x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요렇게 쓰란 얘기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다한 사람은요 아래에 있는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을 해볼 건데 볼펜으로 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연필로, 줄개를 쓸 수 있는 연필로 좀 아래에 있는 문제 푸세요. 자, 거기에서 밑줄 2개씩 쳐놓은 녀석은 하나는 P고 하나는 Q야. 즉 영어 알파벳이 숫자 자리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워도 될까요? 아직?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도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시간을요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개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에서 계산할 수 없는 문자를 포함한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같은 줄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개로 보면 반드시 괄호를 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그래, 3차, 2차, 1차, 상수, 나누기, 2차, 1차, 상수 나왔네. 그래, 세 줄이니까 여기에다가 1 쓰면 되겠네. 1, 4, Q. 그래서 빼줍니다. 마이너스 4 나오고요. 같은 줄에서 원래 나와서 얘 계산돼서 마이너스 4인데 얘 계산 안 되니까 가로치고 P-Q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4를 곱해야지만 첫 번째 숫자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빼주니까 P-Q 플러스 16 여기에서는 8 플러스 4Q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몫을 쓰면 X-4 나머지를 쓰면 P-Q 플러스 16의 X 플러스 8 플러스 4Q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끼리 나눗셈 푸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A는 BQ 플러스 알콜로 바꿔볼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누면 몫은 X 마이너스 4고 나머지는 P-Q 플러스 16의 X 플러스 8 플러스 4Q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이 좀 잘 안 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숙제 많이 써. 예. 되셨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이게 가장 쉬운 개념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3페이지 예. 개념 들어가도록 하자. 예. 자, 혹시 여기에 중3 학생들 중에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는 학생들이 있지. 나 조립제법 배워본 적 있다. 있지? 그 두 학생은 지금부터 1번 문제 조립제법으로 한번 풀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니 오빠들이 조립제법을 어떻게 잘 푸나 한번 보도록 하자. 몫과 나머지를 구해볼 겁니다. 옆에 목, 나머지 이렇게 놓고 적어놓으세요. 아, 다항식끼리 나눗셈 하는 거 아닌데 조립제법 하는 건데 예, 기억이 잘 안 나나요? 네, 예, 선생님 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좀 풀어서 오답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학생들이 실수하는지 그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예, 제대로 푸는 학생이 없어서 실수가 뭐고 예, 애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 조립제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은요, 맨 위에 개념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립제법 땡땡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하는 나누는 것을 축소함,
방법. 조립제법은 나누기는 나누는데 안타깝게도 꼭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대요. 1차식. 2차, 3차 안 돼요. 무조건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 잘 풀었나 못 풀었나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 너희들이 좀 한번 보기 바래. 특히 조립제법 배웠던 사람들. 자, 조립제법은 어떻게 푸냐. 우선요, 당식의 나눗셈과 똑같아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빠진 항은 0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근데 얘는 보니까 4차, 3차구나. 3차, 2차, 1차, 상수. 빠진 항 없네요. 요번엔 나눗셈표를 여기 한 칸, 글씨 쓸 수 있는 한 칸을 남겨둔 상태에서 아래로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 1차식으로 나누지. 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몇이에요? 그냥 2분의 1 넣으면 되지 않나? x자리에 2분의 1 넣으면 0 나오지? 맞아요? 그래서 그 2분의 1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 짓을 하냐? 요 4자를 맨 처음 건 그냥 내려와. 계산하고 자식 없으니까 그냥 슉 내려와서 밑에 접어.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 두 개를 곱해서 올렸을 거예요.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 2분의 1하고 4하고 곱하면 몇 나와요? 2 나오지. 그리고 다시 더합니다. 몇 나와요? 마이너스 8. 다시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4. 더해요.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요. 마이너스 1. 더해요.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오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자, 이제 연필 놓으시고요.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이제 잘 풀었지. 그러면 우리요, 이제 조립제법을 배우는 학생들 요 녀석의 몫을 한번 불러볼까?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몫을 뭐라고 불러?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 나머지 뭐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6이라고 말을 했는데 틀렸어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옛날에는, 아주 옛날 수학 교재는요, 항상 1차식으로 나눌 때 요 x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x-1? 뭐 이런 것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능 시험에 뜬금없이 x 앞에 2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나왔어. 그랬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학생은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체크하면서 점수를 와장창 날려버렸던 바로 그 유형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 조립제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여기까진 잘했어. 그런데 나머지도 잘했어. 나머지는 변화가 없는데 몫은요, 항상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숫자 2 있지? 2로 항상 요 숫자를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몫이 뭐가 되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된다야. 이게 몫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리하십시오. 나머지는 변함없어요. 몫만 바꿔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딱 풀어보려고 봤더니 와우! 1차식으로 나누고 있네? 맞죠? 1차식으로 나누니까 조립제법 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쓰려고 합니다. 4-12-5 어머, 똑같네. 자,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가 2분의 1 똑같네. 그래서 조립제법을 똑같은 문제 푸는 거야. 중요한 건 1번과 2번은 조립제법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번과 2번 문제는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지. 그러므로 답이 당연히 달라야겠지. 자, 여기에서는 x 앞에 개수가 뭐가 있어? 1. 몫을 1로 나눠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1로 나눠봤자 바뀌는 거 없으니까 몫이 그냥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g라고 요 녀석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립제법은 같아도 답이 달라질 수 있어. 나누는 일창의 개수에 따라서. 그럼 이제 3번은 너희들이 풀어볼 수 있겠다. 조립제법 다 배웠으니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했네. 선생님이 여기서 잘했네. 이거는 그 두 번장에 2차항이 없지? 거기에 0을 써준 건 잘했다는 거야. 답은 아직 몰라요. 같이 해볼까?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항식끼리 나눗셈인데 1차로 나눌 때는 선생님이 조립제법이 편하다고 했지? 조립제법 써야지. 3차, 2차, 1차, 상수, 슉슉 긋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4 씁니다. 내려와요. 3 곱해서 올라갑니다. 12 내려와요. 12 곱해서 올라갑니다. 48 내려옵니다. 46 곱해서 올라갑니다. 6, 4, 24, 4, 4, 16, 184네요. 더합니다. 188.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머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 나눠주셔야 되죠. 자, 이제 몫을 쓰기 전에 주의사항. 요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되지? x의 개수 있어 없어? 그냥 1이네. 1은 나누나 마나니까. 몫은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6 나머지는 188이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조립제법에서는요, 우리가 실제 몫을 계산할 때 가장 주의할 사항은 이거야. 자, 조립제법에서 나온 계산상의 몫이 있을 거예요. 그 몫을 그대로 실제 몫으로 써주시면 안 되고요. 동그라미 분의 2를 곱해준다예요. 즉 동그라미로 나눠준다인데 선생님 동그라미가 뭔데요? 얘는 1차 식에서 x의 개수가 들어가는 자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조립제법에서는 얘만 주의하면 별 어려움은 없다. 자, 그 책은 가지고 가세요. 네. 그러면 우리 14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식에서 몫과 나머지의 변형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우면서 뭘 알아냈어? 나머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하지만 몫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마치 모처럼 조립제법처럼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립제법처럼.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푸나 한번 1번 선생님이 풀어드릴 거고요. 2번은 너희들이 풀어본다.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자,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